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C샵에서의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급 C 프로그래밍 시간에도 파생형의 일종으로 배열 사용해 본 적 있죠, 그죠? 조금 다릅니다. 뭐 근본적인 목적은 같은데 운영 방법이 좀 다르니까 이번 시간 수업 듣고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배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여러 개 모아서 관리하는 컬렉션 객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컬렉션 객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뭔가 뭐 보자기 같은 가방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개를 담는 그릇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그런 거 총칭해서 이제 컬렉션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컬렉션 객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스택, 큐, 해시 테이블, 링크드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컬렉션 객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 기회에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고 일단 컬렉션 객체 중에 가장 단순하면서 이제 쉬운 객체가 배열이다. 이런 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C샵 배열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C 랭귀지에 대비해서 C샵 배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 동적 할당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C 랭귀지에서는 오토매틱 얼로케이션도 할 수 있고 다이내믹 얼로케이션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C샵 뿐만 아니라 자바에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적 할당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어떤 그 필드 중에 하나에 랭스라고 하는 필드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 멤버가 랭스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가 조금 이제 C 랭귀지에서 사용하던 배열이랑 다르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C샵에서의 배열은 더 이상 배열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실제로는 구조체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원래 C 랭귀지의 배열은 배열을 구성하는 모든 데이터의 그 타입들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C샵에서의 배열은 이 랭스 필드가 하나 추가되는 바람에 배열의 엘리먼트를 저장하기 위한 그 타입이랑 이 랭스 타입은 인티저예요. 그래서 이 타입이 다른 논리적으로 좀 정보의 어떤 역할, 의미가 다른 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모여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조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배열을 앞으로는 배열을 뭐라 그러냐면 객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컬렉션 객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자, C 랭귀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C 랭귀지. C 랭귀지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 이제 자동 할당을 하죠. 그죠? 자동 할당. 자동 할당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죠? 더블 XC.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하죠. 그러면 이제 스택 영역에 X0부터 X9까지 저장하는 그런 이제 더블 변수 10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C샵에서는 아예 이런 문법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쓰면 그냥 신텍스 에러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 없게 한 거는 아예 자동 할당을 못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문법을 없애버린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 C 랭귀지 같은 경우에 배열을 갖다가 동적 할당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그죠?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죠?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allocate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 보면은 10 곱하기 size of double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실수 10개짜리, 더블 변수 10개짜리에 해당하는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고, 그거의 시작 위치가 돌아와서 이 P라고 하는 포인트에 저장이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C 랭귀지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C샵이나 자바에서는 대충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겁니다. 자, 배열 할당할 때 이렇게 동적 할당 변수 new double 10 이런 식으로 기억 장소를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장소의 위치를 이렇게 P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가리키도록 조치를 해요. 이랬을 때 이 P를 레퍼런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P 레퍼런스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더블 배열을 가리키기 위한 레퍼런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냥 더블 변수가 되는 거고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 배열을 가리키는 레퍼런스다라고 변수를 정의를 합니다. 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C샵에서는 요 뒤에다가 이거라는 거는 저기 그 신텍스 에러로 처리를 합니다. 자바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바에서는 좀 융통성 있게 하느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C샵에서는 이렇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되, 요 의미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블 배열을 가리키는, 이렇게 더블 배열을 가리키는 레퍼런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 엘리먼트들 x0, x1, x2 혹은 p0, p1, p2 이렇게 배열 엘리먼트를 갖다가 언급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C랭귀지랑 동일합니다. 이 점 때문에 이거 만들 때만 좀 약간 차이가 나지 과거에 C랭귀지 사용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주의 하나는 뭐냐면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이제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다음 기회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자,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내가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더블 x 10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신텍스 에러다 하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빨간 줄이 딱 찍혀 나오죠, 그죠? 자,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으로 배열을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딱 쓰자마자 어떻게 이 꺽쇠 가루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다 적어도 이렇게 적어도 문법 에러는 아니에요. 근데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한 겁니다. 오히려 요게 여기 붙어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제 자동적으로 얘가 이제 포매팅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 앞에 딱 붙이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든 이런 변수 x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x를 배열 더블형의 배열을 가리키기 위한 레퍼런스다. 포인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기억 장소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게 되면은 여기 메모리에 기억 장소에 이제 변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떤 변수가 생성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가 하나 생성된다 하는 거죠.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떤 요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이 기억 장소는 레퍼런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배열의 실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려면은 new 더블 하고 여기다가 이제 요 사이에다가 내가 필요한 엘리먼트의 개수만큼 적어주면 됩니다. 내가 이 그림판에 보여주는 어떤 용량, 그림판의 넓이 때문에 3개짜리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짜리.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열 객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블 변수 3개 연달아 더블 변수 3개가 C병역에 이제 할당이 되고 그거의 주소가 XY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2줄에 걸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거를 여기다가 바로 적어 줍니다. 아이고. 다른 줄에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해가지고 더블 3개짜리를 갖다가 할당을 해서 x가 가리키도록 해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나냐면 C병역에 더블 3개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가 할당이 돼요. 기억 장소 할당이 되는데 그 기억 장소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겁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상이랑 틀리다 하는 거죠. 우리가 C랭귀지에서 배열을 만들 때 더블 3개짜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면서 요 3개가 x0, x1, x2 이제 포인터가 가리키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게 돼 있었죠. 그죠? 그런데 C샵,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C샵이랑 자바에서는 이런 배열 엘리먼트 3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열에는 특이하게도 그 배열의 맨 앞에 이런 인티저 변수가 하나씩 따라다녀요. 내가 일부러 요거 특이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 멤버의 필드 값은, 필드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은 length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이름이 정해져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없고, 프로퍼티를 통해 가지고 이 이제 변수를 갖다가 액세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따라오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드시 따라오면서 여기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적혀 있는 3은 내가 적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적는 게 아니라 버추얼 머신이 이 메모리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length라고 하는 필드에다 적어가지고 이런 덩어리를 만들어서 돌려준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new double 3의 결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하면 이게 시작 주소가 얘한테 간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화살표 꼬다리는 안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결과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C# 배열의 특징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여기 뭡니까? 힙 영역에만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여기 스택 영역에 이런 데다가 배열을 갖다가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레퍼런스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length라고 하는 필드가 반드시 모든 배열마다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length에 있는 값은 프로그래머가 명시를 하는 게 아니라 버추얼 머신이 기억 장소를 할당할 때 몇 개가 할당됐다 하는 사실을 여기다 미리 기록을 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 값은 읽을 수는 있는데 여기다가 이 숫자 3을 변경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리드 온리 변수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 하나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배열이 C랭귀지 관점에서 따지면 이걸 구조체로 해석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구조체라는 겁니다. 왜 구조체입니까? 배열은 배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똑같아야지 되죠. 그죠? 엘리먼트의 타입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만들어진 배열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length라고 하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배열 내용들 적어간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 타입이 얘는 뭡니까? 얘는 인티저고 얘네들은 뭐예요? 더블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구조체처럼 어떤 식판 안에 여러 가지 다른 타입, 여기 인티저, 더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C#이나 자바 프로그램에서 배열을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 주는 게 좋냐, 이거 논리적으로 구조체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배열을 그냥 배열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배열 객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배열 객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열 객체에 대해서 요 기억 장소는 우리가 보통 이제 C랭귀지에서 했듯이 이 X가 여기 가리키니까 X0다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X0, X1, X2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은 배열을 사용하는 목적이 얘네들에 대한 요 기억 장소에다 뭔가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평범하게 C랭귀지에서 이제 사용하듯이 그냥 X0에다 뭐 집어넣고 혹은 X0에서 무슨 값을 얻어내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X0에다가 34.78 집어넣고 X1에다가 23점 X2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평범하게 집어넣고 이제 쓰면 된다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거 트래버스를 할 때 우리가 C랭귀지에서 배열을 달 때는 항상 뭘 주의를 했어야 되냐면은 그 배열의 크기가 얼마냐 하는 걸 항상 머릿속에다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배열에 들어간 내용이 배열에 들어간 내용이 개수가 몇 개가 있다 이런 걸 갖다 변수를 항상 기록을 해놨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배열이 있으면은 배열이랑 같이 짝이 돼가지고 인티저 n이라고 하는 변수를 꼭 이제 같이 달고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이제 다반사로 있는 거니까 아예 이 length 값을 갖다가 이 배열에다가 묶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냥 객체처럼 만들었다 하는 거죠. 클래스처럼. 자, 그래서 이런 거 보통 트래버스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보통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3보다 작은 동안 i++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죠. 그죠? 요 3은 3보다 작은 요 3이랑 관계가 되게 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 length 값, 요 length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가
x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뭡니까? 랭스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치면은 x.length 이렇게 적은다는 거죠. 여기 보면 벤치 모양이 이렇게 있죠. 벤치 모양이 있다는 얘기는 이 랭스가 이 x라고 하는 배열의 프로퍼티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프로퍼티. 그래서 이 배열의 크기 값을 알아오는데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냥 뭐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건 이제 자연스럽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게 이제 배열을 만드는 거, 인스턴시에이션 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 이제 용어가 이제 이 x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배열을 가리키는 레퍼런스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length라고 하는 필드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티저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저 배열을 만들기 전에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기왕이면 다 해놓읍시다. 자, 여기 이 자리에 x0에 34.78, 34.78 넣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x1에 23.65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이거 23.65 넣으라고 그랬고, x2에다가 83.45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 배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자, 인티저 배열 만들려면은 인티저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y new 인티저 5개 보통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인티저 레퍼런스 y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때 이때 이제 여기에 기억 장소가 이렇게 스택 영역에 y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이렇게 이제 하나 생기게 될 거다 하는 거죠. y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new integer 5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덩어리가 또 생길 거다 하는 겁니다. 자, new integer 5의 결과로 여기에 이런 형태의 뭡니까? 인티저 배열이 생겼다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내가 일부러 크기를 얘는 더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8바퀴 좀 넓게 잡아놨고 얘는 인티저들이기 때문에 얘보다 좀 반되는 식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0, 1, 2, 3, 4, 5 이랬으니까 5개고요. 그죠? 5개가 랭스 값이 벌철 머신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상태로 넘어오게 되고 이 기억 장소의 위치를 갖다가 기억 장소의 위치를 어떻습니까? y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가리키게 되는 순간부터 요 기억 장소들의 이름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y0, y1, y2, y3, y5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평상시 프로그래밍 하듯이 사용을 하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는 y0에다가 아무거나 칩시다. y1에다가 내가 키보드 치는 실력이 독수리 타법이라 가지고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잠시 꺼놓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y0, y1, y2, y3, y4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이제 y가 가리키는 그러니까 y0, y1, y2, y3 여기에 여기 인티저 값들이 이제 29, 83, 23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아까처럼 이렇게 뭐 출력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굳이 뭐 출력해볼 필요가 없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냥 뭐 특별히 뭐 급한 일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i가 0에서부터 요거 뭐라고 해야 됐습니까?
y.length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y.length만큼 돌면서 해라. 그래서 yi를 출력을 하시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보통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인티저 배열에다 뭐 넣어놓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 하죠. 그죠? 이런 작업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티저 배열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일 큰 프로그램. 여기서 제일 큰 숫자 찾아내는 거. 자, 이런 경우 이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스테이틱 멤버 펑션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일반 멤버 펑션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열 같은 거 이용할 때는 무슨 객체랑 묶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테이틱 멤버 펑션으로 만들어줘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함수 이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프로그램.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게 같은 곳에 있는 함수죠, 그죠? 같은 곳에 있는 함수예요, 그죠? 같은 곳에 있는 함수니까 굳이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써줄 필요가 없겠죠, 그죠? getmax. 보통 이 getmax 함수, 이 getmax 내가 함수를 이제 호출해 쓸 건데 이 getmax 함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배열에서 이제 제일 큰 값을 갖고 오는 걸 내가 갖고 오는 알고리즘을 여기다 작성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과거의 C랭귀지 프로그램 같으면 여기다 Y 치고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숫자를 같이 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열의 크기를 저기다가 넘겨줘야지, 거기다 넘겨줘야지, 함수에다 넘겨줘야지 그 안에서 이제 배열의 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트래버스를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숫자를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주 편해졌습니다. 그죠? 왜 넘겨줄 필요가 없죠? 랭스라고 하는 필드가 배열마다 다 있기 때문에 안 넘겨줘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보려고 하냐면은 제일 큰 값을 한번 출력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자, right line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배열을 갖다가 넘겨줘서 최대값을 구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을 갖다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함수 return 타입이 뭐야 되겠습니까? 인티저 배열을 입력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최대값 구하는 거 인티저가 return 타입이어야 되겠죠, 그죠? 아규먼트는 하나여야 되죠, 인티저 배열. 자,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자, 함수가 static 함수여야 된다는 거죠. 얘는 굳이 퍼블릭일 필요는 없어요. 퍼블릭일 필요 없는 게 왜냐면은 지금 같은 클래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퍼블릭을 안 적어줘도 되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다음에 인티저, return type 인티저, getmax. 그 다음에 인티저 배열 a. 자, 이거 배열 레퍼런스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열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이 y 값이겠죠, 그죠? y 값이 이제 그 포멀 파라미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내가 실행 상황 그림으로 안 그려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하는 거 대충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파라미터 패싱이 될 건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인티저 맥스는 마이너스 1. 제일 작은 숫자에다 맥스 넣어놓죠, 그죠? 그 다음에 for 인티저 i는 0서부터 i가 어디까지? a.length까지. 아유. a.length까지 i 플러스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 맥스 구할 때 어떻게 썼습니까? if 맥스 값보다 i가 더 크면은 기존에 우리가 전제로 했던 맥스 값보다 새로운 ai가 더 크면 어떻게 합니까? 맥스 값을 바꿔야 되죠, 그죠? 맥스는 ai. 뭐 이거는 뭐 C랭귀지에서 열심히 짜봤던 그런 알고리즘이니까 내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return max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배열 사용하는 식으로 일처리가 된다. 그래서 맥스 값 88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심심한데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getSum. 요거는 이제 y 인티저 배열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더블 배열입니다. 더블 배열의 레퍼런스를 넘어져 가지고 더블 값을 구하도록 한번 짜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구한 값이 이제 sum으로 오고 출력해 보자 하는 거죠.
대충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싹 복사를 해가지고 그죠? 이거 다 끝나고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getSum 하는 함수도 우리 실행기지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일단 다 짠 다음에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짜면 되겠죠, 그죠? 배열 넘겨받고, 배열 레퍼런스 넘겨받고, sum 제로에다 놓은 다음에 루프를 빙글빙글 돌면서 sum은 sum 플러스 ai 하면 되죠, 그죠? return sum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더블 배열, 그 다음에 인티저 배열, 또 무슨 배열 해볼까요? 캐릭터 배열 한번 해보세요. 캐릭터 배열. 캐릭터의 배열. 캐릭터의 배열. 어떻게 할까요? C다 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new 캐릭터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C0에다가 A라고 하는 소문자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A라고 하는 소문자. 그러고 나서 for integer i는 1서부터 i가 10보다 작은 1서부터 9까지 9개에다가 i++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ci는 어떻게 하느냐 C0 플러스 I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CI에다가 C0 플러스 I 한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C0 플러스 C0A가 들어있죠, 그죠? 거기다가 1 더한 거,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죠, 그죠? 여기다 B 집어넣고 또 C0 플러스 2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C가 되겠죠. C를 집어넣고 이렇게 막 집어넣습니다. C랭귀지는 그 타입 체킹을 굉장히 이제 허술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인티저랑 캐릭터랑 뭐 더블이랑 막 덧셈 뺄셈 막 해도 대충 계산을 하는데 이 C샵이나 자바에서는 타입 캐스팅을 갖다가 타입 체킹을 굉장히 확실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인티저이기 때문에 이 i가 인티저 아닙니까? CI는 뭡니까? CI는 C0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캐릭터랑 인티저랑 더할 때 인티저끼리 더해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걸 타입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타입캐스팅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랑 더한 결과를 여기 캐릭터에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타입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이걸 출력을 해보죠. right line 말고 right를 해보겠습니다. right 해가지고 ci 플러스 빈칸 하나. 이거는 이제 줄바꿈을 안 하고 연달아 막 출력을 하는 그런 right 함수입니다. 출력 함수입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right line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출력이 되겠습니까? A, B, C, D가 이제 빈칸 하나씩 있는 상태로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 B, C, D, E, F, G, H, I가 빈칸 하나씩을 기준으로 해서 딱 출력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뭡니까? 인스턴시에이션 할 때 맨 처음에 객체를 만들 때만 이제 new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C랭귀지 프로그램이 하듯이 이제 일처리를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이제 메모리가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제 C 캐릭터 어레이를 가리킨 레퍼런스 C에다가 new 캐릭터 10 한 결과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자 이런 그러니까 10개짜리 캐릭터 어레이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는 겁니다. 캐릭터는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2바이트 유니코드를 갖다가 저장하게 되면 2바이트 크기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0서부터 C9까지 이렇게 10개짜리 배열이 되고 맨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랭스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얘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 만약에 C0에다 A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 논리적으로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는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프로그램부터 B, 그 다음에 C. 요건 이제 유니코드지만 ABC들은 이제 아스키 코드 숫자 값이랑 똑같을 겁니다. 숫자를 출력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때 이게 A 값이 얼마였죠? 난 까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상식적이니까. D, E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 뭐 굳이 다 안 써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할 거라고 보고 요 그림은 이런 정도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아스키 코드 값 한번 출력해 볼까요? 아스키 코드 값 한번 출력해 봅시다.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라 그러면 뭐가 되느냐? 캐릭터 스타일로 이걸 출력을 합니다. 이 캐릭터 스타일로 출력을 하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타입캐스팅을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인티저 양식으로 출력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아스키 코드 값, 유니코드 값 들어가 있는 요 C0의 값을 아까는 ABCD라고 찍어놨죠. 그죠? 이렇게 타입캐스팅을 해서 출력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출력이 돼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98, 99. 우리 이제 옛날에 확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자, 이런 정도로 해서 배열, 특히 1차원 배열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